백날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익힐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건이 생각외로 수익 실현이 2천이나 났습니다. 어떤 느낌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언니의 경매 참견의 언니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수강생분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거렁님이신데 지금 50대 중반이시고요. 그리고 요번에 두 번째 물건 낙찰 받으셔가지고 매도까지 조만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가격은 받은 상태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인터뷰 하기로 했는데요. 조금 편하게 그냥 인터뷰를 할게요. 요번에 두 번째 낙찰을 받으시고 매도까지 지금 한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매도까지 한 달 반? 완전 대박이고요.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덕분이죠. 제가 질문지를 보고 간편하게 질문을 하면서 토크를 이어가겠습니다. 경매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경매 전에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서 경매를 하러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경매에 대해서는 솔직히 1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는데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체력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힘들어서 솔직히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50대지 않습니까? 50대 그죠? 중반이죠. 네, 중반에. 그래도 특별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경매라는 거를 혹시 누가 하고 계셨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셨다고요? 네. 대박이십니다. 그러면 수업 들으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6주 수업이었으면서 3번, 4번 들었을 때부터 이제 조금 찾는 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학원이 창원에 있는데 진짜 안 하는 학원이고 소수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그때 경매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김해 장류 쪽에 학원을 쭉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보다가 창원까지 알아봤어요. 근데 네. 쌤 내용이 첫 1주차는 어떻게 한다, 2주차는 어떻게 한다 그 내용이 확실하게 돼 있더라고요. 커리큘럼이. 네, 다른 데는 1도 없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온나 이런 네. 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수업을 한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좀 멀어도 창원을 가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왔죠. 커리큘럼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성이 조금 탄탄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네요. 많이 그랬죠. 그러면 처음 왔을 때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우셨을까요? 용어가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두 번 수업 듣고 나서는 이제 경매에 관한 용어를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니까. 영어가 어려우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려도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혹시 다른 강의를 들어보셨을까요? 경매에 관한 거는 1도 아예 안 없었어요. 들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다 학원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긴 맞아요.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입찰을 네네. 해보셨잖아요. 처음 입찰을 해보셨는데 솔직히 첫 입찰에 첫 낙찰 받으셨거든요. 입찰을 부산 본원에 부산, 가셨잖아요. 그죠? 낙찰 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네. 막 심장이 터질라 되게 글도 쓰는데 막 달달달달 떨리고 그쵸. 막 네. 그래 했는데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내 순번을 막 보고 있으니 기다린 거 엄청 떨렸어요. 그 네. 1시간 반이 그래 하다가 걸리니까 완전히 뭐 하늘 다 얻은 것 같지. 맞죠? 그때 쌤이 거의 다 입찰가하고 다 해주셨으니까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래도 20%는 솔직히 의지하고 가니까 조금 편한 건 있었죠. 저랑 그때 비 오는 날, 그때 비 왔었죠? 비 왔었죠. 맞죠? 비 오는 날 급하게 임장을 갔었거든요. 그때 단둘이 임장 갔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때도 뭐 멘붕이지. 솔직히 아무 생각은 없었어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쌤이 띵동 하길래 깜짝 놀랐지. 그냥 뒤에 나는 숨어 있었어요. 맞아. 그러면 낙찰을 받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지?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떤 과정이었는지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낙찰 받기 전까지는 솔직히 많이 어려웠는데 학원 그 공간은 다 쌤이 해주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계속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좀 봤죠. 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나름 업체에 전화도 해보고 네. 나름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건이 집 상태가 솔직히 메롱이지 않습니까?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집 내부 상태도 기억나고 아는데 진짜 첫 물건부터 그런 물건 받으면 솔직히 멘붕 오죠. 멘붕 맞아요. 멘붕 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물건들을 싹 다 버리고 폐기 처분 잘 하셨고 그리고 입주 청소하시고 매물에 내놨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빠르게 수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매도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쉽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입주 청소한다고 비용 들어갔는데 다시 또 수리를 한다? 그러면 그 입주 청소한 비용 자체도 버리는 비용이다 보니까 맞아요. 쉽지는 않거든요. 초보분들한테는. 네. 근데 진짜 이쁘게 수리를 잘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금액도 쌤이 다 깎아서 이렇게 해라 코칭을 해주셔가지고 시키는 저는 다 있어요. 일단은 처음이시니까 거의, 의지하고 가신 그런 맞아요. 상황이신 거죠. 또 이제 중간에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 그런 거를 경험이 없으니까 쌤한테 의지를 많이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론만 수업만 들었을 때 하고 내가 실전을 해서 지금 한 사이클, 두 사이클까지 지금 돌리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 차이가 있으세요? 수업 듣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해본 많죠. 거하고. 수업은 또 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네. 또 실전이잖아요. 실전하고 공부하고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익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백날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익힐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건이 생각외로 수익 실현이 2천이나 났습니다. 어떤 느낌이셨어요? 할 수 있겠나 이 생각은 들면서도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들대요. 되겠나 했던 게 되네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나죠. 단기 수익이 세금 떼고 2천 가까이 되시죠. 네, 2천 가까이 됐어요. 되시는 상황인 거고. 자, 두 번째 물건의 도전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물건은 원장님이 추천해준 물건에서 네. 그 금액 산정 다 해주셔가지고 낙찰 받으러 갔죠. 첫 번째 물건은 첫 입찰에 첫 낙찰을 했고 폐찰이라는 걸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안 해봤죠. 두 번째 물건은 어땠었죠? 그 법원에서 그거 날라온 것까지요. 오, 네네네. 버럭님이 전문가반이라는 책임 낙찰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고 첫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수익화 실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을 또 재가입을 하셨어요. 전문가반을. 그래서 제가 물건을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 추천을 받으셨고 그리고 임장을 갔다 오셨죠. 다음날 바로. 네. 네, 기장이었습니다. 그죠? 네, 기장이었죠. 네. 위치하고는 엄청 좋았죠. 거의 학교하고 기장역하고 네. 또 부산이니까 평지였고요. 평지였고. 평 입지가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물건도 그렇고 두 번째 물건도 그렇고 전부 다 나홀로 나홀로 아파트였는데요. 아파트였죠. 나홀로 아파트는 꺼려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셨다는 거죠. 그 확신이 있었을까요? 일단 처음에 해준 거 셈이었으니까 두 네. 번째 물건도 네. 나홀로가 낫겠다 생각은 했죠.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수가 많은 데는 낙찰을 받는 것도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나와 있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내 집에 언제 팔릴지도 미지수였던 것 좀 같아요. 대기를 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그래, 있죠. 그러니까 경기 좋을 때는 오히려 대단지가 분명히 빠르게 회전이 되는 건 맞지만 나홀로 아파트의 장단점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맞아. 그러면 두 번째 물건은 임장을 갔을 때는 입지도 좋았었고 그럼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냥 청소만 싹 해놔도 괜찮았어요. 들어오기에는 수리 안 하고 살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입찰가 산정은 입대가 산정도 네. 쌤이 이제 해란 대로 시킨 대로 다 했지. 너무 막 뭐 아바타도 아니고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또 단독이거나 아니면 한두 명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입찰가를 조금 쓰시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제재 입찰가에서 조금만 더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물건조차도 배찰 없이 낙찰을 받으셨는데 돌발 상황이 생겼죠. 처음에 낙찰 받았는데 법원에서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들한테 전부 다 송달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한 명한테 송달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누락이 되다 보니까 다음날 바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불허가가 났어요. 그 말이신 맞아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법원 실수로 인해서 경매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미안하다라고 그러고 연락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그 공백 기간 동안 다른 물건을 입찰, 임장 다니셨습니다. 그죠? 네, 낙찰 받으러 가고 폐찰도 한번 해보고야 네. 그랬죠. 저는 폐찰을 해보셔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왜냐면 낙찰이 생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쉽게 낙찰이 되시니까 폐찰도 해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다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네, 쌤이 네. 이제 그때 조금 더 눈여겨봐라. 다음 달에 그게 나오는 날짜를 좀 더 눈여겨봤죠. 네. 중간에 한번 폐찰하고 네. 그 다음 달에 다시 해가지고 네. 낙찰을 받았죠. 그때는 단독이었습니까? 아니요, 두 명이었는데 쌤이 아무래도 좀 더 들어올 것 같아. 금액을 조금 더 올리자 하고 네, 했는데 역시나 역시나. 쌤 촉이 맞아갖고 금액도 올리고. 그렇죠. 이게 그 허그에서 대학력을 포기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명도가 없었습니다. 그죠? 조건 취득을 하고 진행을 하셨는데 명도는 허그에서 비번을 줬어요. 비번을 단박에 주시던가요? 잔금 치르고 나서 바로. 네, 바로. 와, 명도 없이 맞아요. 나이스네요. 문을 열어보니 어땠었던 거죠? 깨끗은 했어요. 네. 청소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근데 입주 그 청소. 집에 특징이 있는 집이었잖아요. 특징이 있었죠. 어떤 특징이 있었죠? 테라스가 엄청 크게 있었어요. 아파트인데
단독 테라스가 있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네. 그것도 진짜 책상만한 테라스가 있거든요. 저도 안 가보긴 했고 영상으로만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큰 장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집 상태도 첫 번째 물건에 비하면 완전 나이스. 좋았죠. 네. 그래서 수리를 하셨을까요? 수리는 안 했어요. 청소만 했어요. 아. 입주 청소했어요. 제가 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묵은 때가 있어서 입주 청소만 되고 하니까 깨끗했어요. 그렇게 하고 부동산에 몇 군데 내놓으셨을까요? 샘 말대로 네, 다 네. 뿌려 거기 보내니까 70몇 군데인데 우와. 뿌리니까 단체 보내니까 네. 5군데가 연락이 반응이 오더라고요. 조금 넘겨가지고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얼마 내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1억 5,500이네. 1억 그래도 좀 5,500. 많이 싸게 내놔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리고 수리 없이 또 명도도 없이 1억 5,500이라 하더라도 수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가 되셨어요. 매도가 얼마에 매도가 되신 거죠? 내가 많이 깎아줬어요. 그냥 어차피 원래는 네. 샘하고 1억 3천까지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수익이 되니까 1억 4천 해도 개꿀이다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오. 1,500까지 깎아주겠다 해가지고 네네네. 성금 받았죠. 지금 하기로 계약금 했어요. 받으셨고 그래서 3일날 공계약하기로 네, 하셨죠. 공계. 자 그러면 결론은 얼마에? 1억 4천에 지금 수리 없이 매도를 하기로 하셨다. 그러면 그거 대략적으로 세금까지 계산했을 때 수익은 한 얼마 정도 나오는가요? 3,400 얼마 정도. 3,400요? 네. 너무 대박 아니십니까? 3,500 조금 안 돼요. 우와, 첫 번째 물건이 2,000이고요. 네. 두 번째 물건이 3,400. 두 건만 해가 연봉 5,400. 믿기십니까? 그것도 부동산 경매 완전 왕 초보가. 와, 저도 부럽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물건 낙찰하고 두 번째 물건 낙찰했을 때의 지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전혀 수업은 했지만은 전혀 모르는 부분에서 해보니까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조금 달랐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이제 샘하고 같이 하니까 조금은 쉬웠어요. 일단은 물건 자체가 나이스한 물건을 잘 잡아온 겁니다. 그 샘이 네.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50대고 못 모르고 경매를 시작은 하셨지만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내셨는데 만약에 본인이 지인들한테 경매를 추천한다면 추천하실 것 같아요? 먼저? 저는 할 거는 같아요. 초보분들이 들었을 때 수업이 어떤 느낌이셨어요? 한 건 네. 해보고 나니까 쌤이 해주는 거는 진짜 엑기스만 해주시는 거는 같아요. 그때는 초보니까 너무 몰랐는데 네. 이제 한번 해보고 들어보니까 두 번째도 또 내가 수업을 들어보니까 또 다르잖아요. 많이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해보니까 혼자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도 멘토가 있어야 물어볼 수 있는.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상황마다 바로 물어볼 수 있는 멘토가 있는 게 그게 좋죠. 이런 개념이신 많이 거죠. 좋아요. 하긴 이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들이 많다 많으니까. 보니까 그때 물어봐서 이렇게 답을 찾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버러님이 수업을 5번이나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머리가 안 돌았어. 그건 아니고 저는 대단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호흡도 짧고 제가 아무리 재밌게 봤던 영화도 솔직히 2번 못 보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5번이나 진짜 빠짐없이 들으신 거는 수업 들을 네. 때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 젊은 사람들은 따라 잘 가잖아요. 솔직히 잘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조금 노력하기는 해요. 안 되는 걸 계속 들어야지. 네네. 네.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그래도 새로운 거 또 들려요. 그래서 솔직히 계속은 듣고는 싶어요. 제 수업의 장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사료위주도 그렇고 재밌고요. 그러면 즉석에서 그러면 질문 다시 하나 더 드릴게요. 다시 그러면 전문가반을 하실 겁니까? 저는 할 거예요. 헐. 솔직히 하고 싶어요. 왜요? 2번이나 하셨는데? 그렇게 수익 나셨는데? 수학을 떠나서 쌤, 2번이든 3번이든 그래도 아직 저는 초보라고 생각은 해요. 최대한 경험으로 더 하고는 싶어요. 그러면 이 원장쌤의 장점은 솔직히 장점은 정말 엑기스만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네. 대출하는 것도 네. 쌤이 다 해주니까 뭐 네. 네. 그것도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시간 줄이는 거고 맞잖아요. 네. 알아보는 것도 다 줄이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 큰 거죠. 예, 제가 못 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놓고 싶거든요. 근데 요즘 대출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수강생들한테 알아서 대출하십시오 하고 저는 경매만 가르쳐 드리면 오히려 솔직히 편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고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약장 위반이라든가 이런 약장이 너무 많거든요. 주택을 구입하면 안 되는 약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DSR 얼마 정도의 대출이 되는지도 알고 싶으나, 근데 경매 시장은 낙찰 받고 연락을 해야지만 친절하게 상담이 되지, 낙찰 전에는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대출을 못 놓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경매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를 하신다면? 저는 빨리? 빨리. 왜요? 다 성격이겠지만 네. 솔직히 월급만 해가지고는 요즘은 모아서 하기는 네. 너무 느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어도 주식도 있고 많이 콘도 있지 하니까.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아닌 부동산 경매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그래도 안전빵이잖아요. 안전빵. 그래도 일단 집이 안 팔리도 집에 대한 거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추천하는.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는 거는 있죠. 저는 좀 늦은 거는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아, 그러면 청무권의 시드머니가 얼마 들고 저는 들어오셨던 3천만 거죠? 원밖에 없었어요. 3천만 원. 네. 그걸로 3천만 원. 지금 수익을 2천을 내신 거잖아요. 맞아요. 대출을 일으켜서. 네. 그쵸. 오, 대단하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쌤한테 그리고 학원에 한마디 조금 해주신다면. 지금처럼 똑같이 쌤 해주는 수업도 그냥 좋아요. 저는 마음에 들고요. 네. 처음에는 모르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이제 매도하고 해보니까 그게 엄청 큰 것 같아요. 쌤이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학원이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성장 안 했으면 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지 쌤하고 자주 소통하니까. 예,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저도 빠르게 성장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너무 진짜 잘 따라와 주신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분이시기도 하고 저를 믿고 와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수업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수강 신청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창원의 이지 경매 학원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